백만장자 여회장이 허름한 카페에서 한 여성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알고 보니 38년 전 병원 화재로 잃어버린 딸이었고 그녀는 평생 고아로 살아왔습니다.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연입니다. 올해 68이죠. 사람들은 저를 선미그룹 총수라고 부릅니다. 3조 원대 식품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라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 성공 뒤에 숨겨진 비밀 말이에요. 1987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29살의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죠.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힌 채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 된 딸 지민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미혼모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품에 안긴 작은 생명이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지민이는 정말 예쁜 아기였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작은 나비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그 점에 입을 맞추며 지민이를 재웠죠. 우리 공주님,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속삭이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어느 날 밤 지민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체온계는 39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 지민이를 업고 시립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폐렴 초기 증상이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 며칠만 입원하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지민이와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비도 걱정이었지만 그것보다 지민이가 제 곁을 떠나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참아야 했죠. 다음 날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저는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립병원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맨발로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도 몰랐죠. 병원 앞에는 이미 소방차 여러 대가 와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내 딸 지민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방관들이 저를 막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소아병동에 있던 아기들은 모두 구출했어요. 하지만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3명의 영아가 행방불명됐어요. 혼란 속에서 신원 확인이. 그 뒤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병원 측은 사흘 동안 수색했지만 3명의 아기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붕괴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어요. 정수연 씨 따님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었죠. 지민이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니, 제가 지민이를 떠나보낸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시키지만 않았어도 제가 조금만 더 잘 돌봤더라면 지민이는 아프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지민이의 얼굴이 보였고 귓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걸요. 장례식장에서 빈관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민이에게 속삭였어요. 지민아, 엄마가 약속할게. 꼭 성공해서 너를 찾을 거야. 살아있든 죽어있든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잠은 하루에 3시간만 잤습니다. 돈을 모으고 또 모았어요.
2년 뒤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죠. 지민아, 엄마 열심히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매일 밤 빈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지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반찬 가게는 식품 제조업체가 됐고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선미그룹은 국내 5대 식품 기업이 됐죠. 사람들은 저를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성공은 딸을 잃은 대가로 얻은 것이라는 걸요. 3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8살의 노인이 됐죠. 하지만 매년 11월 15일 지민이의 생일이 되면 저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빈 의자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죠. 지민아, 생일 축하해. 어디 있든 행복하길 바라. 눈물이 케이크 위로 떨어집니다. 38년간 매년 같은 의식을 치렀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아픔을 잊는 순간 저는 진짜 지민이를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일이 바빠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딸이 있었고 그 자리는 평생 비워둘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38년간 단 한순간도 지민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회의 중에도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골프를 치면서도 늘 지민이를 생각했어요. 지민이는 지금 38살이 됐을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제 눈썹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제 웃음을 닮았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혹시 손주도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놓친 38년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죠. 지민이의 첫걸음, 첫말,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졸업식, 성인식, 모든 순간을 놓쳤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불길 속에서 지민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이에요. 저는 달려가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민이는 점점 멀어지고 저는 울부짖으며 깨어나죠. 3조 원의 재산도 수많은 명예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에는 언제나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지민이 크기만 한 구멍이요. 그렇게 38년을 살아왔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게 지냈지만 그건 그저 생각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11월 중순의 쌀쌀한 날씨였죠. 저는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 저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작고 허름한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행복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득 커피가 마시고 싶어져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했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얼굴이 보였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찰에는 김하은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은 명찰이 아니라 다른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은의 머리가 살짝 옆으로 기울었을 때 왼쪽 귀 뒤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어요. 나비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꼭 지민이의 점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38년 만에 지민이의 점과 똑같은 점을 가진 사람을 본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손님 괜찮으세요? 하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죠.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으려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하은이 재빨리 행주를 들고 왔습니다. 물을 닦으면서 저를 올려다봤죠. 그때 저는 하은의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하은의 눈매가 제 젊은 시절 눈매와 똑같았습니다. 쌍꺼풀이 있는 큰 눈, 살짝 처진 눈꼬리, 그리고 웃을 때 잔잔하게 퍼지는 눈가의 주름까지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38년 전 29살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하은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은이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죠. 이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 그 눈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몸이 안 좋으시면 따뜻한 차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도 미소를 지으며 다른 테이블로 갔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까지 제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선은 계속 하은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은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밝게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하은의 눈빛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쓸쓸함을요. 웃고 있지만 완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 표정을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빈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카페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커피는 진작에 식었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하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봤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까지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어요.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5,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드로 할게요. 카드를 건네면서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아, 2년 정도 됐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거든요. 하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곳이네요. 분위기가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은이 테이블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점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지민이의 점과 똑같은 그 점이요. 나비 모양의 붉은 점. 제가 매일 밤 입 맞추던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점. 우연일까요? 세상에는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요? 게다가 눈매까지 저와 그렇게 닮았단 말입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은의 얼굴이 보였고 그 점이 보였죠. 혹시, 정말 혹시 하은이 지민이일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민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능성이 크다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고 3명의 아기가 행방불명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카페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하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다시 오셨네요. 네, 커피가 맛있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커피 맛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은을 지켜봤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점심시간, 퇴근 후에도 들렀죠. 하은은 처음에는 단골 손님이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제 단골이시네요. 네,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오게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말투, 몸짓, 습관까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하은에게서 저를 닮은 점들을 너무 많이 발견했거든요. 왼손잡이라는 것, 생각할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 긴장하면 귀를 만지는 습관까지요. 모두 제가 가진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은도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게 아닐까요? 혹시 하은도 평생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없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은이 카운터에서 컵을 닦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할 때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하은을 바라봤어요. 이 질문을 던지면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38년간 품어온 희망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죠. 하은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있으세요? 순간 하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컵을 닦던 손이 멈췄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하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했죠. 일주일 전에 처음 만난 손님이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그냥 하은 씨를 보면 제가 아는 사람이 생각나서요.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은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듯 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생후 9개월쯤에 병원 앞에서 발견됐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앞 9개월. 지민이가 사라진 게 생후 6개월이었고 3개월 후면 9개월이었죠. 병원 앞에서요? 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추운 겨울날 아침에 병원 정문 앞 벤치에 담요에 쌓여 있었대요. 몸에 화상 자국이 좀 있었고요. 화상 자국, 화재,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화상 자국이요? 네. 왼쪽 팔과 등 쪽에 조금 있어요. 지금은 많이 흐려졌지만요. 하은이 왼쪽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화상 자국이 보였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민이도 화재 당시 화상을 입었을 겁니다. 하은 씨,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하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네, DNA 검사요? 갑자기 왜? 제가 혹시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말하고 나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하은이 제 딸 지민이라고요. 하은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의심, 혼란,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라니. 저는 38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병원 화재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딸도 생후 6개월이었어요. 1987년 11월에 시립병원에 입원했다가 화재 사고를 당했죠.
병원에서는 사망했을 거라고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3명의 아기가 행방불명됐다고 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1987년 11월이요? 네. 11월 18일 새벽이었어요. 저를 발견한 게 고아원 기록에 1988년 2월이라고 돼 있어요. 3개월 후였습니다. 화재 이후 어디선가 3개월을 보내고 병원 앞에 버려진 거였죠. 누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하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도 하은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 씨,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은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하은 씨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점, 제 딸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나비 모양이었죠. 하은이 본능적으로 왼쪽 귀 뒤를 만졌습니다. 이 점이요? 네. 저는 매일 밤 그 점에 입맞추며 딸을 재웠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조용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어요. 하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제 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지.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면회를 왔는데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남겨졌죠. 제 생일에는 항상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서 소원을 빌었어요.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저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의 손은 차가웠어요. 하은 씨, 제가 정말 당신의 어머니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검사를 받아주시겠어요? 하은은 망설였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평생 알고 싶었던 진실이니까요. 다음 날 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했죠. 의사는 결과가 10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10일 후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10일.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병원을 나오면서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저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최소한 확인은 해본 거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제발 하은이 지민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날부터 10일은 정말 길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카페에 가면 하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못 주무셨어요? 네. 계속 생각이 나서요. 저희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은의 지난 삶에 대해 들었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 위탁 가정을 전전했던 이야기, 스스로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을요. 위탁 가정은 7번 바뀌었어요. 어떤 집은 좋았지만 어떤 집은 하은이 말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혼자서 이 카페를 차린 거예요? 네. 20대 내내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제 공간이 갖고 싶었거든요. 작은 행복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고 싶어서였어요. 하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다면 하은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드디어 10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날 아침, 저는 손이 떨려서 옷 단추를 채우지 못했어요. 병원 앞에서 하은을 만났습니다. 하은도 창백한 얼굴이었죠. 가볼까요? 네. 저희는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눈앞에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줄이 선명하게 들어왔죠. 모녀관계 일치 확률 99.99%.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제 딸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살아있었어요. 38년 만에 제 딸을 찾은 겁니다. 하은 씨, 아니, 지민아. 저는 하은을 껴안았습니다.
38년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은도 저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진료실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죠. 의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8년입니다. 38년 만에 제 딸을 다시 만난 겁니다.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품에 안긴 하은의 체온이 생생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하은을 꼭 안고 있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죠. 38년간 매일 밤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그 호칭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단어였습니다. 병원을 나와서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만 같았거든요. 하은도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커피 마실까? 저는 하은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 앉았죠. 서로를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현실적인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아,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건지 알고 싶구나. 화재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 기록에는 1988년 2월에 병원 앞에서 발견됐다고만 돼 있어요. 그 사이 3개월 동안 어디 있었는지, 누가 저를 돌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수수께끼였습니다. 화재 이후 지민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화재 기록을 찾아보고 소방관들을 수소문했죠. 일주일 후 진실의 일부가 밝혀졌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아기를 구출한 소방관을 찾았어요. 지금은 은퇴한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불길 속에서 아기들을 구했는데 혼란 속에서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어요. 소방관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명을 구했는데 병원 측에서 누가 누군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기들 팔에 차고 있던 인식표가 불에 타서 읽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원이 뒤바뀐 겁니다. 지민이는 신원 미상으로 분류됐고 임시보호시설로 보내졌던 거였죠. 그리고 3개월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병원 앞에 버려졌습니다. 왜 버려진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마도 임시보호시설에서 더 이상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스템의 실수로 제 딸은 38년을 고아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하은에게 조사 결과를 말해줬습니다. 하은은 담담하게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평생 궁금했던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하은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슬픔, 그리고 어쩌면 원망까지도요. 당연했죠. 38년간 혼자였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하은에게 제안했습니다. 지민아, 우리 집으로 이사 오지 않을래? 이제 가족이잖아.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하지만 하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하은이 가져온 짐의 저금에 놀랐습니다. 작은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38년 인생의 전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네. 많이 가진 게 없어요. 하은의 담담한 대답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넓은 거실, 큰 방, 최고급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하은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어색해했고 제공한 방을 둘러보면서도 미소 짓지 않았어요. 왜 그래? 방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은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너무 낯설어요. 저는 좁은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이에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요. 하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매일 하은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금씩 하은에게 다가가려 했죠. 하지만 벽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하은은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어? 네, 맛있어요. 그런데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아, 왜 우는 거야?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죠. 38년이에요, 엄마. 전 38년간 혼자였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탁 가정을 7번이나 옮겨 다녔어요. 어떤 집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은이 계속 말했어요. 고아원에서 명절 때마다 혼자 남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가족들이 데리러 왔는데 저는 텅 빈 건물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지민아, 밥 먹으면서 혼자 우는 게 습관이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때 엄마는 어디 계셨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38년이 돌아오나요? 하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한 감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알아. 엄마 자격이 없는 거 변명할 수도 없어. 하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족했어요. 38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은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제 딸을 찾았지만 제 딸의 마음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은은 더 거리를 뒀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집에서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일 하은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하은은 친절했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오늘 저녁은 집에서 같이 먹자. 죄송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은은 집에 늦게 들어왔지만 어디 다녀온 흔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저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민아, 이야기 좀 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 피곤한 얼굴로 나왔어요. 엄마한테 돈으로 보상하려는 거예요? 하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 비싼 집, 좋은 음식, 다 돈이잖아요. 38년의 외로움을 돈으로 채울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전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무슨 소용이에요? 하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요. 하은이 원하는 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고급 음식 대신 직접 만든 소박한 반찬을 준비했어요. 하은의 고아원 시절 사진을 구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8년간 제가 쓴 일기를 하은에게 보여줬죠. 이게 뭐예요? 내가 38년간 쓴 일기야. 매일 내 생각을 적었어. 하은이 일기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민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그리워한다. 어디 있든 건강하길 바란다.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은 일기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더니 갑자기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일기를 보여주면 하은이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역효과였던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은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자고 해도 하은은 벌써 나갔다고 했고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방에만 있었죠. 어느 날 저는 하은의 카페에 일부러 이른 시간에 갔습니다. 하은이 혼자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민아, 도와줄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냉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리에 앉아 하은을 지켜봤어요. 하은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고 메뉴판을 정리하는 모습이요. 지민아, 네,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은이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를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감정이 올라와요. 당연한 거야. 엄마가 내 곁에 없었으니까. 고아원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이야기할 때였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도시락, 아빠가 사준 장난감, 그런 이야기들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전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위탁 가정도 7번이나 바뀌었잖아요. 어떤 집은 좋았어요. 정말 친부모처럼 대해주셨죠. 하은이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어떤 집은 저를 가사 도우미처럼 대했어요. 학교 끝나면 설거지, 빨래, 청소를 다 해야 했죠. 뭐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밥도 따로 먹었어요. 가족들이 먼저 먹고 남은 걸 제가 먹었죠. 한겨울에도 찬물로 설거지를 했어요. 하은이 손을 보여줬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옅은 흉터가 있었어요. 동상이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다 보니 그렇게 됐죠. 지금은 많이 나았지만요. 저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딸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하은이 손을 빼냈습니다. 그 말 들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38년 동안 저도 힘들었어요. 하은이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엄마가 생겨서 좋기도 한데 동시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말하고 하은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식어버렸고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은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시간을 주기로요.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은이 출근하기 전에 현관에 도시락을 놓아뒀어요. 직접 만든 반찬과 밥이었습니다. 쪽지도 함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엄마가. 처음에는 도시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은이 가져가지 않은 거였죠.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 도시락이 사라졌어요. 하은이 가져간 겁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계속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하은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연구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거리를 뒀지만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저녁에 거실에 나와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카페 손님이 많았어? 네, 주말이라 그런지 바빴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소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하은이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주신 일기요. 하은이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그래. 38년 동안 매일 저를 생각하셨다는 거 알았어요. 하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11월 15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셨다는 것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은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제 생일은 11월 15일이 아니었거든요. 고아원에서는 2월 1일을 제 생일로 정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죠. 하은은 2월에 발견됐으니 그날을 생일로 삼았을 겁니다. 전 38년 동안 2월 1일에 혼자 케이크를 먹었어요. 엄마는 11월 15일에 혼자 케이크를 사셨고요. 하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같은 생일을 보낸 거예요. 이게 우스운 것 같으면서도 슬퍼요. 지민아, 앞으로는 11월 15일에 함께 케이크를 먹어요. 진짜 제 생일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은도 울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엄마. 38년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가자.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은의 상처에 대해, 제 죄책감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요. 엄마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돌아올까봐 그 자리를 비워뒀어. 38년 동안이요? 응. 단 하루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없어.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엄마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나타나실 거라고 믿었어요.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서. 이제 그 말하지 마세요. 대신 앞으로 잘해주세요. 그럴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편하진 않았지만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은의 상처는 깊었고 제 죄책감도 무거웠어요. 38년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각오했습니다. 평생이 걸리더라도 하은의 마음을 얻을 거라고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은이 가끔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카페 일에 대해 손님들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은이 출근할 때 함께 걸었습니다. 집에서 카페까지는 15분 거리였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 네, 산책하기 딱 좋아요.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렸어요. 하은이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죠. 엄마,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빨리 씻고 와서 먹자.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은은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편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1월 말의 추운 저녁이었죠.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은의 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하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민아,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죠. 하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민아. 저는 달려가 하은을 안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깨어나, 지민아. 하은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하은을 꼭 안고 있었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과로로 인한 고열과 탈수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셨나 봅니다. 충분히 쉬셔야 해요. 하은은 입원했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하은을 지켜봤어요. 링거를 맡고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38년 전 병원 화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하은은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곁에 없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 하은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깨어났구나. 어디 아픈 데 없어?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는 왜 여기? 당연하잖아.
내가 쓰러졌는데 어딜 가겠니? 하은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밤새 안 주무셨어요? 응, 내가 깰까봐. 왜요? 병원에 있는데 뭐. 38년 전에도 너는 병원에 입원했었어. 그때 엄마는 곁에 없었지. 이번에는 꼭 옆에 있고 싶었어.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응? 제가 어릴 때 아팠을 때도 이렇게 간호해주고 싶으셨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매일매일 그랬어. 내가 어디서 아프진 않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추운 데서 떨고 있진 않을까. 3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 정말요? 정말이야. 밤마다 악몽을 꿨어. 내가 어딘가에서 아파하는데 엄마는 갈 수가 없는 꿈이었지. 하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꿈꿨어요. 엄마가 나타나서 저를 안아주는 꿈이요. 깨어나면 항상 혼자였지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저는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링거줄이 걸리적거렸지만 상관없었어요. 하은도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아주는 것 같았죠. 엄마도 많이 힘드셨죠?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지.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하은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제가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엄마도 피해자예요. 그 말에 38년간 쌓였던 죄책감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하은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은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집에 가면요. 집에 도착하자 하은은 방에서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보였어요. 이게 뭐야? 제가 38년 동안 모은 거예요. 하은이 하나씩 꺼냈습니다. 고아원 시절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모두 가족 그림이었죠. 엄마, 아빠,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들이었습니다. 매년 가족의 날에 그렸어요. 없는 가족을 상상하면서요. 그림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5살, 7살, 10살. 하은의 나이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 있는 엄마가 실제 엄마랑 닮았을까요? 저는 그림 속 엄마를 봤습니다. 긴 머리에 웃는 얼굴이었죠. 닮았어. 엄마도 예전에는 머리가 길었거든. 정말요? 응. 사진 보여줄까?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38년 전 제 사진들이 있었어요. 29살의 저였죠. 와, 진짜 닮았다. 하은이 놀라워했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과 하은의 그림이 비슷했어요. 지민아, 엄마도 너를 그렸어. 저도 서랍에서 오래된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린 하은의 모습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상상 속에 10살, 20살, 30살 하은을 그렸죠. 이게 매년 내 생일에 그렸어. 내가 이렇게 자랐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하은이 그림들을 보더니 손을 떨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그리고 있었네요. 그러게.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하은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벽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진짜로 마음을 연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뭐가?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천천히 해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저만큼 힘들었다는 거요. 엄마도 저를 그리워했다는 거요. 하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돈보다 엄마가 필요해요. 비싼 집이나 좋은 음식보다 그냥 제 곁에 있어주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이제라도 진짜 엄마와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미 엄마와 딸이야.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하은이 제 어깨에 기대었고 저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뚫려 있던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은이 진짜로 마음의 문을 연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은이 계란을 풀면 제가 빵을 구웠죠. 엄마,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엄마는 설탕 안 넣으시죠?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카페에서 매일 받는걸요. 하은이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한참 바라봤어요. 제 딸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죠. 가을이 깊어져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낙엽 밟는 소리 좋아요. 그래, 엄마도 좋아해. 어릴 때 혼자 공원에서 낙엽을 밟고 다녔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저는 혼자였죠. 이제는 엄마랑 같이 밟을 수 있잖아. 네, 행복해요. 하은이 제 팔을 꼭 끼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어느 날 저는 하은에게 제안했습니다. 지민아, 회사 일을 배워볼래? 회사요? 응. 선미그룹 말이야. 엄마가 평생 일궈온 회사지. 하은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카페 운영하는 것도 벅찬데 그런 큰 회사는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반찬 가게에서 시작했거든. 하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반찬 가게요? 응. 38년 전 내가 사라진 후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대단하세요, 엄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너를 찾기 위해서. 저는 하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하루에 3시간만 자며 일했던 이야기, 반찬 가게가 식품 제조업체가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을요.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다음 날부터 하은은 저와 함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카페는 직원에게 맡기고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이 서류는 뭐예요? 분기별 매출 보고서야. 와, 숫자가 정말 크네요. 응. 엄마가 평생 이루어온 거야. 언젠가는 내 거야.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이런 큰 회사를.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회사 직원들은 하은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저와 너무 닮았거든요. 회장님, 따님이시군요. 네, 제 딸입니다.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38년 만에 제 딸을 세상에 소개하는 순간이었죠. 임원회의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 딸 정지민입니다. 앞으로 회사 경영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제게 딸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38년 전 잃어버렸던 딸을 최근에 찾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은이 말했습니다. 떨렸어요. 다들 저를 쳐다보는데. 잘했어. 엄마가 봐도 당당했어. 정말요? 응. 내 안에 엄마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어. 하은이 웃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빠르게 배웠어요. 회사 일에 대해 질문도 많이 했고 직원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마케팅팀 회의에 참석했어요.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내는 거요. 내 생각도 말했어? 네.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건강 간편식 아이디어를 냈어요. 좋은데? 채택됐어? 일단 검토해 보겠대요.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을 즐기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하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의 전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이고 유일한 가족이니까. 하지만 3조 원이잖아요. 그런 큰 돈을. 돈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하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천천히 생각해요. 왜? 지금은 그냥 엄마가 좋아요.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하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엄마가 없었어요. 이제 엄마가 생겼는데 재산 이야기는 너무 빨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은은 정말 제 딸이 맞았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천천히 가자. 다음 날 저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은을 공식 후계자로 발표하기 위해서였죠. 38년 만에 찾은 딸 정지민을 선미그룹의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재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무도 몰랐던 딸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회장님, 따님과 어떻게 재회하셨습니까?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고요. 38년 동안 몰랐다는 게 믿기십니까?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회견이 끝난 후 하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후계자가 돼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하지만 경영 경험도 없고 배우면 돼.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은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밥 먹으면서 울지 않아요. 응? 어릴 때부터 밥 먹으면서 우는 게 습관이었어요. 혼자여서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 엄마가 옆에 계셔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은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그리고 서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8년간 쓴 일기의 마지막 장이었어요. 지민아, 엄마는 드디어 너를 찾았어. 38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38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하은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만들었어요. 그래, 고마워. 부엌으로 가니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은이 직접 만든 아침이었어요. 맛있겠다. 엄마가 맨날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해봤어요.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지민아, 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는요? 엄마도 행복해. 이제 제 인생에 구멍이 메워진 것 같아. 구멍이요? 응. 38년간 가슴에 뚫려 있던 구멍. 내가 채워줬어. 하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제 마음에도 구멍이 있었는데 엄마가 채워주셨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38년의 공백을 채우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댓글로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